자, 이제 다음 내용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modify에다가 또 해보겠습니다. 라이트에 있는 거 그냥 가져올게요. 또 밑에 있는 이만큼 가져와서 modify에 또 넣어주고, 얘는 이제 실제로 내용까지 보여줘야 되잖아요. 기존에 들어있던 텍스트를 여기다가 그냥 붙여넣기, 그리고 얘는 그냥 여기다가 넣어버리면 됩니다. 근데 그냥 바디였군요. 우리 이거 개폴 프린트 바디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이름이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 그러면 바꿀 거 다 바꿨고 테스트 해볼까요? 글 쓰는 거 테스트를 안 해봤군요. 이것도 한번 해보죠. 아니지, 여기가 아니라 글쓰기 가서 자유. 생성 잘 되죠? 프리 가도 잘 있고. 이런 것도 해볼까요? 잘 되죠? 방금 공지사항에 만들었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은 수정, 내가 쓴 거 들어가서 수정하겠다. 됐네요. 됐죠? 저 그냥 여기 있는 거 붙여넣기 몇 개 하고 바로 테스트한 건데 됐네요. 실제로 내용이 수정되는지도 확인을 해봐야죠. 근데 그거 아직 안 했어요. 여기다가 히든으로 바디 하나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거 아직 안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새로 고침해보고, 그리고 내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안 됐네? 네? 아, 그러네요. 온서브밋을 안 추가했군요. 이것까지 해주고 다시 수정. 됐죠? 근데 아마 이게 얘는 왜 이렇게 한 줄만 애매하게 되는 거지? 그래요? 뭐 때문이지? 너는 어디서 왔니? 애매하다. 까보면 되죠. 너 어디서 왔어? 이건 뭐야? 트레일링 브레이크? 얘가 뭐지? 찾아보면 돼요. 일단 내가 추가한 거에 있나부터 찾아보고, 없지. 그러면 서치 하러 가야죠. 네? 그냥 구글링이죠? 네. 뷰 설정. 그러면 똑같네? 이게 뭘까? 넌 뭐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이런 거.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게 뭐라고 써있는 걸까요? CR인가?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CR 같이 보이죠? 얘는 뭔지 모르겠네. 우리가 개폴 프린트 바디 만들어 놓은 게 얘로 바꿔라는데 왜 얘만 두 개가 들어갔을까? 넌 어디서 왔니? 근데 지금 잠깐만 BR이 제대로 안 바뀌었네요. 에디터에 들어가면서 그럼 이걸 한번 해보죠. 내용을 그려두고 여기가 개폴 프린트 바디 뭐지? 에디터 어디 갔지? 에디터가 실종됐다. 그죠? 얘 어디 갔어? 아, 얘가 이제 적용됐구나. 그러면 근데 얘가 없다고 안 나온다고? 얘도 사라졌네? 얘는 왜 사라졌지? 얘 때문에 지금 중간에 읽어오다가 에러가 나서 그래서 멈췄나 보네요. 327? 라이트에 327 없는데 이런 라인은? 그러면 얘를 찾아야 됩니다. 라이트에 327 여기서 에러가 났네요.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콘솔 로그로 찍어보고 싶은데 그럼 얘까지 끝나고 나서 아니지 이거는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얘를 눌렀을 때 동작을 하는 거고 얘가 일단 요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이거 개발자 도구 한 화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힘들잖아요. 이럴 때 얘 그냥 아예 밖으로 분리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있는 메뉴 3개짜리 누르시면은 이게 우리가 기존으로 되어 있는 건데 오른쪽의 위치, 아래의 위치, 왼쪽의 위치, 분리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편한 대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거는 조금 여담이긴 한데 제가 일할 당시에 저는 노트북 화면 하나 그리고 노트북 양옆으로 모니터 하나씩 해서 총 3개의 화면을 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을 하다 보면은 띄워놔야 될 창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 하나로 보니까 제가 얘 했다가 알탭으로 얘 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죠. SQL 요구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 근데 이게 사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불편한 거예요. 이게 한번 펼쳐놓고 하다 보면은 훨씬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모니터 한 4개 정도가 제일 적합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5개는 솔직히 좀 너무 많고 왜냐면 고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이건 너무 많고 한 4개 정도면은 그냥 요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근데 3개 하면서도 불편했던 게 내가 개발하면서 봐야 되는 화면 하나 띄워놓고 그리고 실제 코드 이런 거 하나 띄워놓고 그리고 한쪽에서 DB 띄워놓고 그리고 한쪽은 저는 보통 얘를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걸 크게 봐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얘로 할 게 되게 많아요. 얘로 확인해야 될 게. 그래서 이거 하나, 요거 하나, 실제 코드 하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하나 이렇게 총 4개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화면이 3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내가 오늘 DB 작업을 많이 해야 돼. 그럼 얘가 하나를 독차지하고 있는 거고, 내가 오늘 코드 작업을 많이 해야 돼. 그럼 얘가 독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이제 괜히 영화에서 막 그 개발자나 해커들이 모니터 막 이렇게 막 아예 몸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컴퓨터 모니터는 많으면 많을수록 일할 때는 편해요. 그만큼 좀 뭐랄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개발자 중에 모니터 하나 가지고 개발하는 사람은 본 적이 딱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하나를 쓴 거냐면, 하나가 이만해요. 진짜 웬만한 TV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를 분할해서 쓰더라고요.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이런 27인치 평범한 거, 이런 거 놓고 하나로 개발한다? 솔직히 답답해 죽습니다, 이거. 근데 이거는 뭐 여건 따라서 하는 거고, 회사를 가면 보통 회사에서는 모니터 하나 정도는 무조건 지원을 당연히 해줄 거고, 뭐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지원해주는 걸 가져다가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회사에 여분 모니터가 있다면 본인 책상이 되는 대로 최대한 가져다가 쓰세요. 처음에 많으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게 적응되면, 적어지면 아유 난리 납니다, 이거.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더블 모니터도 안 쓰던 사람이에요. 집에서 뭐하러 모니터를 2개씩이나 써, 그냥 하나면 됐지, 알트탭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실제로 개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니터 최소 2개, 만약에 이 자리에 모니터가 한 대밖에 없었다, 그럼 저는 이 학원에서 강사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우리에 대한 대우가 안 좋은 거 아니냐, 모니터 하나를 더 놔달라 했을 수도 있을 정도로 더블 모니터는 이제 기본이 되고요. 하나 가지고는 좀 많이 힘듭니다. 특히나 개발은 확인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 도구 같은 것도, 뭐야 어디 갔어? 이거랑 지금 이게 알탭으로 하니까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랑 개발자 도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내가 뭐 보려고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지? 네, 콘솔을 찍어보려고 하다가 나왔는데, 없네. 이게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스크립트 파일 같은 것도 실행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얘를 다시 목록으로 좀 가서, 지금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도 생기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modify에는 개폴 프린트 바디가 아니라 그냥 바디. 이것도 뭐 썩 좋진 않지만, 이러고 다시 수정하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 상당히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는 제가 포스트-UI 관련한 문서들을 좀 찾아보고 뭔가 적절한 해결 방법이 있다면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딱히 애매하다, 그런 게 쓰기가 좀 그렇다 라고 하면 얘는 그냥 넘어가죠. 크게 중요한 부분까지는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토스트-UI 에디터라는 걸 썼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에 대한 해결법이 못 찾겠다 이러면은, 난 이거 너무 싫어, 약간 뭐랄까 강박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겠어 이러면은 에디터 바꾸면 돼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에디터가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스프링 부트 적용 가능 에디터, 스마트 에디터, 뭐 CK 에디터, 뭐 있을까, 썸머노트, 엄청 많아요. 그냥 저도 실제로 실무에서는 보통 CK 에디터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스마트 에디터가 아마 저길 걸 텐데, 얘는 어떻게 생겨먹은 애지? 제가 알기로 이 스마트 에디터인가 어떤 이름이 네이버 쪽에서
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걸로 아는데 많아요. 에디터는 대부분 다 고만고만해요. 사용하는 방식 거의 똑같습니다. 공식 문서 뒤져보면은 우리가 지금 적용했던 이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해야 되는 방식들 거의 유사하니까 그냥 내가 본인이 원하는 걸로 그냥 갖다가 쓰면 돼요. 그게 전부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글 수정이 되고 작성이 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제 디테일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테일에는 우리가 에디터를 가져올 게 아니라 뷰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뷰어를 가져오는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일단 요거는 필요하겠죠, 당연히. 얘는 여기도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는 여기서 그냥 찾아보죠. 뷰어 여기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거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이거 복사해서 디테일에 가져와서 내용을 보여주는 이 부분에 div 태그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넣을 게 아니라 클래스로 넣어주고 점은 빼주고 얘가 이 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보여줄 때는 사실 그냥 해도 되는 거니까 개풀 프린트 바디로 그냥 쓰도록 하고 줄 맞춰주고 이것도 하나 가져올게요. 잠깐만. 오케이. 들어가서 일단 상세 보기 뭔가 적용이 된 거예요. 갑자기 얘가 왼쪽으로 정렬을 해버렸죠. 뷰어가 적용이 된 건데 다시 한번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케이. 지금 우리가 아까 얘를 여기다 위치를 했었거든요. 이 스크립트 안으로 넣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BR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건데 여기서 바디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됐다. 이러면 해결됐죠. 자, 다시 여기서 들어가서 얘 말고 다른 걸로 해볼게요. 얘는 줄바꿈이 안 되어 있잖아. 해보면 되겠죠? 들어가서 내용을 수정하고 상세 보기에서는 지금 줄이 하나 더 띄워지고 있는데 일단 들어오면 그냥 되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상세 보기에서도 줄이 하나가 더 띄워진다라는 건 얘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바디로 바꿔주면 얘도 그냥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폴 프린트 바디라고 하는 애를 만들었던 이유가 그냥 텍스트 에어리 안에다가 세팅하려고 할 때 혹은 그냥 TD 안에다가 보여주려고 할 때 그 줄바꿈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제대로 안 돼서 얘를 만들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디터로 변경을 했더니 얘를 쓰니까 줄이 오히려 더 한 칸씩 더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수정 부분에서는 BR 태그가 눈에 보이죠. 사용자한테 그런 게 태그가 보인다는 건 좋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걸 없애고자 얘를 다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터로 들어온 상황에서는 기존 상황과 또 다른 상황이 된 거니까 아예 이런 필요했던 메서드를 만들었던 걸 그냥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일단 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보여주는 건데 왼쪽에 붙어 있으면 좀 혼자 동떨어져 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좀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네, 텍스트 온라인 센터 줄 건데 얘를 좀 찾아봐야겠죠. 얘도 에디터 뷰어 때문에 만들어졌을 거니까 그쵸?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를 어떻게 찾아요? 네, 이걸로 하면 되겠죠. 근데 토스트 UI 에디터 컨텐츠가 우리 좀 전에 했을 때 이미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레프트를 줘버렸어요.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 네?
뭐 p 태그니까 p를 그냥 줘도 되고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토스트 UI 에디터 컨텐츠 밑에 있는 p를 고를 게 아니라 얘 위로 하나 더 고르면 되죠. 우리 개발자 도구에서 그러니까 얘는 지금 뷰어잖아요. 뷰어의 자식으로 있는 얘를 골라낸다면 에디터 애들은 적용을 안 받을 거예요. 이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하나 넣어주겠다라는 거죠. 여기는 뭐 자식 선택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거고 그냥 이렇게 끊어줘도 큰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지금 뷰어라고 하는 건 여기서밖에 안 쓰고 있으니까 디테일에서밖에. 에디터는 라이트랑 모디파이에서만 쓰고 있는 거고. 그럼 얘한테 텍스트 온라인 랩 센터를 그냥 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또 디테일하게 골라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가져서 가운데로 올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라이브러리 API 같은 것들이 알아서 태그를 만들어 준다면 걔네들을 콕콕 집어서 뭔가를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상황이 되시죠? 이러면은 다 해결이 된 것 같은데? 라이트에서 했고요. 에디터 적용했고 그 다음에 수정하기에서 적용했고 문제없죠? 디테일도 됐고. 물론 이 뷰어가 사실상 뷰어를 쓰나 안 쓰나 지금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런 뭐랄까 어떠한 거를 하나 가져다 쓰려고 할 때 얘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보여주는 부분도 어쨌든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는 뷰어를 쓰고 만드는 부분도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에디터를 쓰고 이러면 이제 서로 통일성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요. 한 프로젝트 내에서 토스트 UI 에디터를 썼는데 다른 게시판은 CK 에디터를 쓴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왜냐면 이 라이브러리도 꽤나 무게가 나갑니다. 이런 API들도. 그래서 특히나 에디터가 그래요. 에디터는 이제 갖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무게가 꽤나 상당해서 막 여기서 이거 쓰고 저기서 이거 쓰고 이렇게 안 해요. 잘. 그냥 하나를 골랐다. 내가 프로젝트에 이거 쓸 거야 라고 골랐으면 그냥 이걸로 다 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적용할 건 다 한 것 같죠? 디테일 쪽은 온서브밋 같은 걸 추가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여기서 커밋을 한번 하고 토스트 UI 적용하는 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원가입 바로 해볼까요? 회원가입도 여러분들을 보고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이거 하나만 이게 아마 지금 쓰고 있는 데가 없을 거예요. 이제 저기서 빠져버리니까 여기 하나 리플라이에 리플라이 쪽은 에디터를 적용하는 게 딱히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플라이 건 살려놔도 아티클 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아티클 거 지우죠. 이거 만약에 필요하면 다시 리플라이에 있는 거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회원가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멤버 컨트롤러 하나 띄워놓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만 가지고 해보죠. 자, 지금 우리 사이트는 지금 로그인 했을 때는 당연히 회원가입 버튼이 없는 게 맞는데, 로그인을 했을 때에는 회원가입 버튼이 있어야 돼요. 아니, 로그아웃 했을 때에는.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없어요, 버튼이. 보통 로그인보다 회원가입이 오른쪽에 위치를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저는 조인을 여기 로그인 뒤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로그인 뒤에 만들어 봤자 어차피 얘네가 밀려나간다는 느낌인 거고, 조인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버튼을 좀 하나 추가해 줄 거예요. 헤드에 로그인 밑에다가 얘를 조인으로 만들어 줄 거고, 경로를 조인으로 찾아가라 요청을. 그러면 당장 버튼이 하나가 생겨나겠죠? 지금 얘 누르면 당연히 안 돼요. 이런 매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컨트롤러 메서드가 없으니까. 그러면 메서드 만들어줘야겠죠. 로그인 들어오게. 그러면 조인 위에다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이거 복사할게요. 이 액션 메서드라는 말은 이제 지우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join.jsp를 그냥 보여줄 수 있게 넘겨주면 얘가 할 일은 딱히 더 없어요. 우리가 페이지에 딱 들어왔는데 메인 페이지에서 얘를 눌렀을 때 뭔가 필요하고 넘어가야 되고 갖고 가야 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뭔가 동작해야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냥 연결될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되고, 이제는 이런 JSP 없습니다 라고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 JSP를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저는 로그인을 그냥 복사를 해서 join.jsp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 네? 잘못 열었군요. 감사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자, join 바꿔주고, 얘는 폼 필요한가요? 필요하죠? join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메서드는 포스트 그냥 쓰도록 하고, ID 입력 그대로 받을 거고, 비밀번호 입력 받아야 되고, 로그인이 아니라 회원 가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 이제 복사해서 좀 몇 개 만들어주면 되겠죠? ID, 비밀번호 확인, 이름, 닉네임, 전화번호, 이메일, 이 정도. 이 정도로 만들어주고, 이런 거 잘 바꿔줘야 돼요. 이 이름이 조인에 뭘로 걸려있니? 여기는 없고, 같이 넘어갈 필요가 딱히 없는 거였으니까, 그럼 그냥 이걸로 써도 되겠네요. 비밀번호 확인을, 그리고 이름을, 닉네임을, 전화번호를, 이메일을, 네임, 닉네임, 폰, 그리고 이메일. 이 이름은 당연히 파라미터 이름과 일치해야 돼요. 그리고 텍스트 다 그대로 둘 거고, 나머지는 딱히 건드릴 게 없을 것 같네요. 일단 요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왔죠. 자, 이제 아이디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하고 다 입력하고 나면은 회원가입 버튼 누르면은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는 것도 되겠죠. 근데 지금 이런 거 입력 안 하고 눌렀다고 해도 뭐라고 하는 것까지 돼요. 근데 얘가 지금 왜 이렇게 나와요? 이걸 리절트 데이터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두 조인의 리턴 타입이 리절트 데이터니까 우리가 아직 이거를 바꿔준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얘도 바꿔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입력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검증을 얘를 바꾸면서 알림창으로 띄우고 히스토리백 할 수 있게 바꿔줘야 될 거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아이디 중복 체크 같은 거 해줘야겠죠. 그리고 로그인 그 비밀번호랑 비밀번호 확인 같은 거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체크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 거. 우리가 지금 기존에 만들어놨던 두 조이는 비밀번호 확인이라는 기능이 없어요. 그걸 안 하고 애초에 비밀번호 하나만 입력을 받고 그 회원가입이 되게끔 해놨기 때문에 이렇다란 얘기는 여기서 만들 때 이 비밀번호 확인과 일치하는 경우랑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어떻게 체크해야 돼요? 여기다 추가를 해도 돼요. 근데 그냥 여기서 onSubmit 하면 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onSubmit 하면서 얘네들에 대한 검증도 다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이디 중복 체크.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이거. 이런 것도 우리도 해주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네이버가 잠깐만요. 한번 보죠. 입력하고 빠지면 얘가 나오는 만큼 얘가 밀려 나가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아예 크기를 좀 넉넉하게 잡아놓고 밑에 그냥 생성되게 해도 되고 뭐 그거는 자유입니다.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자, 이거 제가 구글링 해보면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나올 겁니다 라고 했고 실제로 구글링을 해보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적용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검색해보니까 뭐 나오던가요? 네? 포커스 아웃. 자, 포커스 아웃도 나쁘지 않아요. 네. 포커스 아웃, 뭐, 이게, 검수 이름이 이렇게 쓰는 거였나? 이거는 저도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제가 이제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거 검색해보면 나와요 했던 거는 사실 온블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했어요. 온블러 가지고 저는, 할 거예요. 근데 포커스 아웃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역할을 할 건데, 근데 얘가 이런 게 있대요. 포커스 아웃.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블러는 온블러가 걸려있는 애가 얘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 이 포커스 아웃 같은 경우는 얘 부모까지 같이 판단을 한다라는 예시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버블링. 여기서 말하는 버블링이라는 게 아마 순서를 의미할 겁니다. 우리가 정렬 같은 거 자바에서 정렬 따로 안 배우셨죠? 그게 큰 의미가 없어서 정렬을 따로 우리가 커리큘럼에서 가르쳐드리지 않고 있긴 한데 그 정렬 중에 솔트 정렬과 버블 정렬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맞춰나가는 방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둘 중에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잘 해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온블러 가지고 할 겁니다. 온블러라고 하는 이벤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 온블러는 그냥 간단해요. 딱 이게 전부입니다. 포커스가 빠질 때 어떤 경우든지 포커스가 빠지면 그냥 일어나요. 근데 포커스 아웃도 똑같죠? 같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커서가 벗어나면 네. 자, 포커스라는 건요. 이거예요. 커서가 지금 깜빡이고 있죠. 얘가 지금 이 인풋이 포커스를 받은 거예요. 근데 포커스가 빠진다라는 건 내가 다른 걸 클릭했거나 그러니까 이 인풋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는 모든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네이버도 여기서 입력하고 바깥을 눌러도 나오고 입력하고 얘를 눌러도 나오고 다 나오죠. 이런 거. 이게 다 이런 기능들로 처리가 된 거예요. 상황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 온블러라는 걸 사용하면은 그냥 온블러에 통신을 하면 돼요. 아작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디가 이미 있나 없나는 뭐 가지고 알아요? 네, DB에 가서 내가 지금 쓴 아이디 들고 가서 DB에서 검증해보고 얘가 있으면 어떤 결과, 없으면 어떤 결과 이거 가지고 알 수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뭐 테스트 A를 입력했다.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회원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이 온블러
지금 이 포커스가 여기서 빠져나가는 얘를 클릭했거나 아니면 얘를 클릭했거나 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 됐던 간에 포커스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어디 갔다 온다? DB 갔다 온다. 그러려면 아작스로 비동기 통신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통신해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다가 여기가 돼도 좋고 뭐 밑에가 돼도 좋고 어딘가에다가 메시지를 그냥 그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간단합니다. 그러면 얘는 아이디 중복 체크는 그런 식으로 한다고 치고 얘네들은요. 필수 입력 정보에 대한 내용, 네이버가 하는 것처럼 이런 거 만약에 보여줄 거다. 그럼 얘네들은 DB 갔다 와야 돼요? 얘네들은 안 갔다 와도 되죠. 그럼 온블러가 일어난 시점에 이벤트만 걸려서 함수만 실행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함수 안에서 이 메시지를 그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쵸? 그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기능은 금방 하다가 끊길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거 마저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할까요? 우리 하나 더 할 게 있긴 한데 지금 시간이 애매하니까 지금 정도 시간에 딱 하기 좋아요. 얘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 자 여러분들 그냥 구글에다가 파비콘 제너레이터 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제가 파비콘이 뭔지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냥 여기 이 모양 구글은 이런 거, 네이버는 이런 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기본값 들어가 있는 건데 자 파비콘 제너레이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파비콘은 여러분들이 그냥 만들 수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 같은 걸로도 만들 수 있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모티콘 같은 걸로도 만들 수 있고요. 내가 그냥 문자 같은 걸로 조합해서 디자인을 직접 할 수도 있고요. 뭐가 됐든 좋아요. 근데 우리는 좀 간단하게 해볼 거니까 이 중에서 뭐 사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희는 여기로 갈 겁니다. favicon.io 여기 보시면 이미지를 ICO로 바꾸는 거, 텍스트를 바꾸는 거, 이모티콘을 바꾸는 거 많죠? 대부분의 사이트가 이런 기능들을 다 같이 골고루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얘가 간단하게 하기에는 편해가지고 얘를 찾아 들어온 거고요. 자, 저는 텍스트 얘로 들어갈게요. 자, 기본으로 F가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또 신기한 게 제가 여기다가 이제 제가 원하는 걸 써서 바꾸잖아요. 그럼 얘도 같이 바뀌어요. 보세요. 제가 지금 F죠? 얘를 만약에 QW로 바꿨다. 이거 어떻게 됐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하고 있고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것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얘는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사이트예요. 저는 그냥 제 이니셜 가지고 할게요. JH.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꼭 저처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뭐 스퀘어 이거는 바탕에 씌워져 있는 애가 뭐 뾰족한 사각형일지 원일지 아니면은 둥근 사각형일지 고르는 거고 얘는 그냥 폰트인데 제 폰트가 난 뭐 썼지? 나눔 스퀘어 네오? 있을라나? 없을 것 같은데 나눔 스퀘어 네오는 없네요. 그러면 그냥 가장 일반적으로 로보토 같은 걸로 하겠습니다. 로보토 여기다. 이게 그 웹상에서 특별히 폰트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웬만하면요 한글은 노토산스케이알이라고 하는 폰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영어는 로보토라고 하는 폰트가 거의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폰트를 따로 지정하지 않고 사용되는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그 두 폰트를 사용을 합니다. 가장 깔끔해요. 특별할 게 없고 막 그렇게 개성 있지 않고 무난무난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 로보토 라고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걸로 하나 잡아주고 폰트 사이즈를 85? 85를 쳤는데 왜 58이 쳐지지? 85, 90? 왜 또 90을 쳤는데 0부라고 나오지? 키보드가 어떻게 됐나? 이 정도로 그냥 저는 해줄게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글자색, 얘는 배경색이겠죠? 그냥 고르면 돼요.
뭔가 뭐가 좋을까? 적당히 하나. 밝으면은 또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약간 어둑한 쪽으로 저는 골라볼게요. 이걸로 할까? 여기다가 헥사코드 직접 넣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 헥사코드 쓸 줄 알잖아요. 그쵸? 우리 그 프론트 배울 때 많이 했던 거, 이런 거 직접 넣어도 됩니다. 저는 백색, 완전한 백색으로 넣어주고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 정도.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걸 만드셨으면 그냥 다운로드 누르면 돼요. 그럼 밑에 압축 파일이 하나가 받아지거든요. 이거는 이제 아마 이미지를 가지고 만들어도 이모지를 가지고 만들어도 똑같을 겁니다. 다운로드를 받고 이런 게 받아지면 여기서 압축을 바로 안 풀고요. 여기서 바로 풀어도 돼요.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거 어쨌든 제 거니까, 제가 만든 거니까 제 거 폴더로 좀 옮겨줄게요. 여기는 공용 PC이기 때문에. 제 거 폴더는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이클립스랑 이런 거 다 모아놓은 곳, 거기로 가져온 겁니다. 그냥. 그리고 압축을 풀 거예요. 그럼 파일이 하나 생겼겠죠? 이제 압축을 풀었으니 얘는 필요 없어요. 들어가서. 그리고 얘도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설치 벌써 했으니까. 자, 여기 이렇게 파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거는 얘입니다. 얘.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안드로이드 크롬이래요. 거기 쓸 때 갖다 써라 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안드로이드 크롬인데 좀 더 크죠? 얘는 애플이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얘 쓸 거예요. favicon.ico 라고 되어 있는 거. 근데 얘를 압축을 여기서 풀든 다운로드 폴더에서 풀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가 얘를 우리 로컬 컴퓨터에 있는 경로를 직접 찾아가라 할 게 아니라 우리 프로젝트에 그냥 올려버릴 거예요. 프로젝트에 얘를 올린다. 어디에 올라가겠어요? 그쵸, 스태틱. 정적인 영역에 올라가야 실제로 우리가 정적 파일을 경로로 불러다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메인 페이지에 저 같은 경우 구글 로고 같은 거 이런 거 하나 박아놨는데 얘도 지금 스태틱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거 저번에 한번 예시 보여드린다고 했던 건데 이 안에 이미지스 안에 올라가 있죠. 이런 것처럼. 그러면 지금 안 그래도 만약에 이런 게 없었다. 그러면 이 스태틱 안으로만 들어오면 돼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있죠 지금. 그러면 이미지스라고 하는 거 만들어 놨으니까 이 안으로 복사, 얘 안에 클릭하고 붙여넣기 해서 가져오면 되죠. 그리고 얘 열어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얘를 적용시키면 되겠네요. 제가 메인에다가 구글 로고를 이런 식으로 붙여넣기 해놨어요. 저는 이 경로만 좀 따오겠습니다. 이것만 좀 가져와 놓고 자, 이 파비콘의 경우, 이 이미지의 경우는 어디서 나와야 돼요? 특별한 기능에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전부 다 나와야 되죠, 얘는. 그럼 어디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우리 거 같은 경우는 헤드. 헤드는 모든 JSP가 지금 다 불러오고 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쵸? 그럼 헤드 같은 데에다가 파비콘은 여기서 불러오는 겁니다. 라이브러리처럼 이 위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여기에 링크, 탭, href 안에다가 경로 넣어주고요. google.png가 아니잖아. 그치. 여기를 이제 favicon.ico 이 파일 이름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바꿔줘야 돼요. 얘가 스타일 시트가 아니라 shortcut icon 이라고 하는 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이트에서 새로 고침을 해봤을 때 어때요? 들어오는 거죠. 파비콘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쁘게 꾸밀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보여지는 영역이 작다 보니까 이 안에 막 엄청난 걸 담을 수는 없어요. 최대한 심플하게 보통 만드는 추세긴 한데 이제 내가 뭔가 얘를 좀 화려하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겠죠, 충분히.
적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실제로 전적 파일 경로에다가 넣어주고 그거 불러오게 하고 이 앞에 쇼트커트 아이콘이라고 하는 얘를 넣어주면 얘가 인식을 해서 세팅을 해줄 거다. 파비콘 불러오기 이런 거 하나 넣어줄게요. 그러면 지금 뭐야 이거 직전 커밋 상태가 이거 하고 조인 폼 만들고 파비콘 적용했죠? 이것도 커밋 하죠. 그냥 끊어서 가죠.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 조인 폼에다가 비동기 통신하고 막 중복 체크하고 이런 거 몇 가지 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